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햄버거 등의 정크푸드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비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 살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실제로 겨울철에 살찌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겨울에 비만 환자가 여름보다 많은지 조사를 해본 적은 아마 없을 테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게 되고 젊은 분들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몸매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예. 그렇다 보니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려는 분들이 여름철에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으로 몸매를 가릴 수가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몸매 관리에는 관심이 적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는 추워서 꾸준히 하던 운동도 잠시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소모가 감소되게 되죠. 네. 게다가 겨울철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오랫동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또 출출하기도 하고 예. 괜히 입이 궁금해서 간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는 많아지는데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니 남는 칼로리는 다 지방으로 몸에 쌓여서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제게 꾸준히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번 겨울 체중이 한 2, 3kg 정도 늘었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역시 네. 많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비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울 정도로 살이 찐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비만은 어떤 경우에 판단이 되는 거죠? 비만이다 이렇게 딱 판정 내리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예. 비만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몸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많아져서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이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비만 판정 기준이 만들어져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것을 구한 뒤에 비만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만 판정 방법입니다.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또 키는 미터로 적은 뒤에 몸무게를 키로 2번 나눈 값이 체질량 지수인데 이 값이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키가 170cm인 분들은 73kg 정도 되면 비만 판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진 분 중에는 근육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비만을 판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허리 둘레가 남자 90cm, 약 36인치 정도, 그리고 여자는 85cm로 34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키와 몸무게와 허리 둘레를 이용하지 않고 체지방량만을 가지고 비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전체 몸무게의 30% 이상이 지방인 경우, 또 남성의 경우는 몸무게의 25% 이상이 지방인 경우 과다 지방을 가지고 있다. 즉 비만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난 살이 안 쪄. 이런 분들 좀 있거든요. 제 주변에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다 보면은 보통 나는 괜찮아 하고 건강 관리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분들도 문제될 수 있는 게 그 마른 비만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분들은 보통 활동량이 많거나 예. 많이 먹는 만큼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조금 그런데요. 많은 활동이나 잦은 화장실 이용은 타고난 체질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따로 몸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서서히 몸의 체지방률이 높아져서 마른 비만이 되기도 합니다. 체중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은 늘어나게 돼서 보기에는 말랐지만 과도한 지방을 가지고 있는 비만한 사람들과 똑같은 몸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만이 왜 위험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마른 비만 이것과 또 비만의 차이 궁금하거든요. 좀 전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과 간암, 담낭암, 유방암, 또 자궁내막암, 또 대장암 등 여러 암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무릎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호르몬 이상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마른 비만은 겉으로 보기엔 날씬해 보여서 그런 위험이 없을 것 같은데 몸에 과도한 지방으로 인해 비만한 사람들과 똑같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질병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른 비만의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 무릎 관절염과 같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질병 외에는 마른 비만인 경우도 질병의 위험이 일반적인 비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요즘에 아무래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소화 비만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더 소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찍부터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일찍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소아 비만의 관리 역시 식습관 또 운동 습관을 건강하게 갖도록 하면 되지만 관리가 더 어려운 이유는 어린 아이들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까지 함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이의 식습관과 또 운동 습관은 아무래도 부모를 따라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엔 아이가 부모의 관리가 없는 환경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의 생활 습관 교정을 하는데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안전상의 문제로 비만 치료 보조제를 써서도 안 되고 또 아이들은 일단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아이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또 소아비만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만을 부르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비만을 부르는 생활 습관은 쉽게 말하면 많이 먹고 상대적으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요즘 겨울철에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시다가 출출해서 간식을 먹고 피곤해서 그냥 자게 되는 경우죠. 또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주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과음 또한 비만을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짜게 먹는 것도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제때 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과식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경우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른 뇌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작용하여서 좀 더 비만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엔 추워서 평소 걸어 다니던 길도 차를 타게 되고 또 웬만하면 밖에 나가기 싫어하게 되는데 이것도 겨울철 비만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비만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미 비만 판정을 받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거든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답하자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고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 먹은 만큼 움직이고 활동하면 남는 에너지가 없어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몸무게가 늘어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 하지만 계절적인 변화와 함께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겨울철에 체중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 체중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TV나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여주시고 또 야식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음주 횟수나 음주량이 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늘어난 분들은 실내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을 대신 늘려주시고 예. 저녁 시간에 15분이라도 간단한 체조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만한 분들은 먼저 현재 식습관과 식사량을 확인해 보신 뒤에 차차 줄여 나가시되 골고루 제때 식사하는 습관을 잘 기르셔야 하겠고 따뜻한 봄이나 여름까지 기다리진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서 짧게라도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틈틈이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